안녕하세요. 군사독보입니다. 프랑스가 난데없이 호주에 지나친 내정 간섭을 일삼는 것은 물론 호주의 행보를 꾸짖기까지 하며 우리 한국의 호주 잠수함 수출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오커스 레지메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에게 공격 원잠을 제공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중국 잠수함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요구받은 바 있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을 항구에서부터 미행하다가 여차할 경우 격침시켜버리는 임무를 맡아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는 미 해군을 돕는 것이었죠. 하지만 2022년 5월 갑자기 친중 정부인 노동당 정부가 호주에 들어서면서 정권이 교체되어 버렸고, 이에 따라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무려 2040년이나 되어야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한참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을 우리 한국이 공략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7년 이내에 호주가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후속함인 KSS-3 배치2급 잠수함 초도함을 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용하며 체급 또한 가장 큰 데다 SLBM까지 가진 한국의 잠수함에 호주는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프랑스가 끼어들며 과거 호주의 행보를 꾸짖으며 비난하더니 이제는 한국의 잠수함 대신 자신들이 건조해주는 재래식 잠수함을 선택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프랑스를 선택한다면 이는 크나큰 실책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 호주가 프랑스의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이 바보짓인지, 그리고 호주가 우리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게 될 경우 KF-11 전투기나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가 중국을 압박하는 오커스 삼각동맹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공격 원잠 도입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버린 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호주는 갈수록 군사적, 정치적 충돌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중국의 핵잠수함들에 맞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으로 갖추게 되는 공격 원잠을 확보하려 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의 항구에서부터 중국 잠수함을 미행하다가 여차하면 침몰시켜버리는 헌터킬러 작전을 담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인 2022년 5월 호주의 정권 교체로 인해 친중 정부인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호주의 공격 원잠 확보는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기에 호주의 공격 원잠 확보 프로젝트는 사실상 2040년 이후에나 이뤄질 한참 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틈을 노리고 파고들었죠. 현지 시각 7월 25일 브레이킹 디펜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정식 주 호주 한국 대사관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 등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7월 21일 캔버라에서 호주 정부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형 잠수함의 호주 현지 건조가 제한되었으며 지금부터 2040년 호주가 공격 원잠을 확보하기까지 발생하는 20년 이상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첨단 잠수함을 7년 이내에 실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날 만찬에서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3시간 30분간 9명의 발표자를 통해 AS-21 레드백 장갑차의 협력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함은 물론 KF-11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협력에 저궤도 통신 위성 시스템 기술 협력, 고속열차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서 제안한 것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후속함인 KSS-3 배치2 모델이었으며 이날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또한 한국에게 이 기회를 빼앗길까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호통을 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 프랑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망한 잠수함, 락 콘서트장만큼 시끄러운 50억 불짜리 은밀한 배. 이는 1998년 10월 8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서 호주 해군의 콜린스급 잠수함을 크게 비판하며 내린 적절한 평가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 해군의 운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6척이나 운용하게 된 콜린스급 잠수함은 초다함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추진 체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맛이 가버리는가 하면 추진 축에서는 기밀 유지가 안 되는 바람에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프로펠러 문제나 전망경을 올릴 때 항해가 어려울 정도로 난류가 일어난다는 점 등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도 스털링 기관 ARP 방식을 채용한 콜린스급 잠수함의 엄청난 시끄러움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시끄러운 잠수함은 조용한 바닷속에서 쉽게 정체를 들켜버리게 만듭니다. 3개 이상의 소나를 사용해 잠수함을 감지할 경우 삼각 측정법을 통해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니까요. 결국 호주 정부와 해군은 콜린스급 잠수함이 실전 배치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새 잠수함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재래식 버전, 독일의 216급 잠수함이 경쟁을 벌인 결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선정되는데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깊은 자망 심도에 오랜 운용 경험을 통한 신뢰성 등 장점이 분명했지만 단점도 분명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은 기존 호주 해군의 콜린스급 잠수함보다 항속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자망 능력 및 거주성에 대해 호주 해군 관계자들이 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차라리 콜린스급이 낫겠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소류급 잠수함 수출에 따른 금융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주 계약자가 미쓰비시가 될 것인지 가와사키가 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싸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태도를 두고 호주 정부가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표현까지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에 따라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재래식 버전으로 바꾼 어택급 잠수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수출한다는 어택급 잠수함은 척당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데다 2034년이나 되어서야 일반함이 나온다는 경악스러운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척당 6조 원이라니 영국의 아스튜드급 공격 원잠이 척당 2조 5천억 원이고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척당 3조 5천억 원인데 재래식 잠수함이 척당 6조 원이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게다가 2034년이면 호주 해군의 기존 콜린스급 잠수함 중 상당수가 퇴역할 판인데 이래 가지고는 어택급 잠수함 모두가 실전 배치되기까지 발생할 전력 공백의 문제점이 너무 커집니다. 호주 정부는 2025년부터 콜린스급의 후속 잠수함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제안한 어택급 잠수함이란 물건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이라 이를 개발해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에 따라 가격 또한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구세주로서 등장합니다. 2021년 9월 6일 호주와 미국, 영국이 오커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3국 안보 파트너십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와 함께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협력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것인데요. 호주 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프랑스와의 어택급 잠수함 계획을 폐기해버리고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공격 원잠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기로 합니다. 완전히 무시당해버린 프랑스는 이때 노발대발 화를 내며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현지 시각 8월 1일 호주 현지 언론 매체들은 프랑스 해군작전사령관 니콜라스 바르주 중장이 앵거스 캠벨 호주군 합참의장과의 면담에서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 계약 파기 및 오커스 동맹 출범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스 바르주 중장은 호주의 오커스 프로젝트가 매우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그는 호주의 전 정권이 프랑스와 90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이를 내팽겨치고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공격 원잠을 갖추려 해 프랑스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바주르 중장은 이 문제는 호주가 8억 3,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면서 해결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결정이 놀랍고 부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호주의 공격 원잠 보유 계획을 지적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경험상 호주가 공격 원잠을 보유하는 것은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며 원자력 산업 기반과 공급망이 없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바주르 중장이 제시한 것은 역시나 과거에 호주가 추진하다가 도중에 포기했던 어택급 잠수함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오커스 핵잠수함 도입 시기를 2040년대 이후로 설정하며 사실상 그 사이에 운용될 재래식 잠수함 기술 도입 사업을 굳혀가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둘 중 더 나은 선택은 대한민국의 KSS-3 배치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쿠다급 공격 원잠을 재래식 버전으로 바꾸는 어택급 잠수함의 경우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아직 완성형 모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잠수함 한 척에 6조 원이나 하는 데다가 건조 시기도 너무 늦는 데다가 이미 과거에 한번 포기하는 바람에 8억 3,500만 달러 배상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를 추진하라는 프랑스 해군 중장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커녕 호주를 비난하며 호통만 치고 있으니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는 뻔하겠죠. 반면 한국의 KSS-3 배치 2는 현존하는 재래식 AIP 잠수함 중에서 최강급의 성능을 가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도 더욱 진보된 잠수함입니다. 핵탄두로 탑재하지는 않지만 전략 무기로 불리는 SLBM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극도의 정숙성을 발휘하면 물론 새로운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해 항속거리 또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한국의 KSS-3 배치 2 잠수함입니다. 어택급 잠수함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으로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는 호주로서는 한국의 KSS-3 배치 2를 당장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조언을 전해주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